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D-Day가 밝았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지금 한 15분여가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는 대로 빠르게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조금 흔들거리는, 덜컹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간밤에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내린 부분에 대한 상쇄의 영향도 분명 있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그래도 좋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준 의사록을 열어보니 역시나 연준 내 매파의 기조가 명확했음을 좀 확인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과연 12월 FOMC는 우리를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 전반적인 내용들 함께 훑어보시죠. 지난 3년 동안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당일이라 하더라도 폭발적인 성장을 워낙 안정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까지 긴장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AI 버블이라고 하는 논란이 시장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을 갖고 대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6시 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이 공개됩니다. 나오는 대로 수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간밤 정규장에서의 시장 움직임 리뷰해 보시죠.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오늘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확한 종가 집계가 아직 추산이 되고 있는데 다우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S&P 500 지수는 0.4% 가까운 상승입니다. 마감가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6,642포인트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0.6% 가까운 반등, 22,500포인트대를 회복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오늘 증시 반등,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3% 중반까지도 이 반등의 폭을 벌렸습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컨센서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매출액이 549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PS가 1.26달러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이 수치를 비트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앞으로의 전망을 강력하게 제시해 주는 것, 그리고 지금 AI 칩 수요가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울프리서치의 크리스 세니액 전략가 AI 버블 붕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코멘트를 내놨는데요. 그 우려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과장된 거라고 본다. 미국 경제 전반이 둔화한다 하더라도 빅테크주들은 이 같은 역풍을 일시적으로 견뎌낼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주가 약세 속에서도 우리는 AI주들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유지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스탠스가 올바른 전략인 것인가? 오늘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조금 정확하게 판별해 볼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날 오후에는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10월 인하 당시에는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아주 크게 엇갈렸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시장 둔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착화, 이 두 가지 경기 리스크 중에 과연 지금 무엇이 더 중대한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엇갈렸더라고요. 그럼 이제 시장에서 더 궁금한 것은 12월 인하를 두고 위원들이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회의적인 시각이 더 우세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정확한 의사록 내 표현을 빌려오자면 다수의 위원들이 올해 남은 기간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던 반면에 일부만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이터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전해진 한 가지 관세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앞서 지난 8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대해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관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백악관 관계자가 이 소식을 전했다고 하고요. 아마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 무역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백악관이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특히나 히토류 공급에 문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미중 마찰을 지금으로서는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적으로도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물가에 대한 눈치 보기도 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장 주식이 다시 상승하기는 합니다만 리스크온 센티먼트가 완전하게 회복된 건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4%대 급락하면서 9만 달러 선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88,800달러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이더리움과 리플 등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 중에 있다는 점 체킹이 됩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 확인해 보시죠. 일단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래도 실적 발표 이전에 2.85%대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하고 있는 모습이죠. 장 초반에 3% 중반 비해서는 이 매수세가 조금 덜해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장중에 BLS, 미국 노동부 측에서 10월 고용보고서 발표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졸지보고서 역시도 12월 9일까지 연기될 거다라는 이 커멘트를 내놨습니다. 그 발표가 전해지면서 이 지수에 그리고 종목들의 상승폭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 역시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함께 안아가면서 4%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AMD는 조인트 벤처, 시스코 그리고 휴메인 함께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라는 이슈 속에서도 2.9%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는 또 하나의 AI 트레이드의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오라클의 주가가 2.3%대의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계기로 해서 AI 트레이드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세를 걸어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겠고요.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온세미컨덕터 3년간 최대 6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라는 이슈 속에서 장중 한때에는 3%대 강세를 보이다가 역시나 상승분을 좀 반납하며 마감이 됐습니다. 그 밖에 빅테크주로는 알파벳의 주가가 눈에 띄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였습니다. 제미나이 3를 공개했습니다. 더 복잡한 질문에도 더 나은 답변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비교적 프롬프트를 간략하게만 입력해도 이 사용자가 어떤 의도와 맥락으로 질문을 하는 것인지 훨씬 더 눈치 빠르게 캐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DA 데이비슨 측에서는 현재 업계 내 최고 수준의 생성형 AI 툴이다라는 평가를 이후에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 3%대 급등으로 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쪽에 위치한 전력망 기업들의 주가가 강했다라는 점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특히 어제 이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이 3마일 원전 재가동을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조달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주가도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 급등했던 종목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블록 S&P 500 편입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스퀘어라는 결제 시스템을 만든 회사인데요. 쉽게 말해서 미국의 자영업자들이 포스기를 매장에 배치를 하잖아요. 그 포스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8년까지 연간 총이익이 10% 중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가이던스를 밝혔고요.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 한도를 50억 달러 확대한다라는 발표까지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강하게 탄력을 받아갔습니다. 7.5% 장 막판까지 탄력도를 키워나가면서 60달러 선을 오늘 뚫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의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 동종업계 대표적인 경쟁 기업이자 또 최대 가장 큰 대기업인 홈디포가 실적 실망감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로스의 실적 결과에 대해서도 긴장감이 좀 많이 모여진 상황이었는데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매출액이 208억 달러대, 그리고 EPS가 3.1달러로 기록이 되고 있죠. 사실 매출이 소폭 미스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잘 지키면서 EPS 비트를 기록한 모습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 전망치 0%로 제시가 됐고요. 실제로 동일 매장 매출은 0.4% 증가한 한편 온라인 판매량이 최근 부스트 효과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1%대 급등한 모습. 오늘 실적 결과를 소화하면서 주가는 4% 뛰어오른 228달러대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P 머티리얼즈, 미국 국방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업체인 마덴과 함께 정제소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를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이와 함께 개장 전에 골드만삭스 측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했습니다. 사실 MP 머티리얼즈 올해 들어서 주가가 270% 넘게 폭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입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느꼈는데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77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32%의 상승 여력을 시사한 거고요. 브라이언 리 애널리스트, 서방에 위치한 최대 히토류 생산업체다.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간밤의 종가는 63달러대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암호화폐 가격 자체가 급락했다 보니까 이와 함께 관련주들의 약세도 야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리쉬의 경우에는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해당하죠.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약세에 맞물리면서 3.8%의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피어 종목들 대비했을 때 에는 이 호실적 효과에 힘입어서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가는 36.3달러대에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서클 인터넷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주 대표적인 암호화폐 관련주들 9%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테마 내에서도 낙폭이 특히나 두드러졌다라는 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 기업이죠. 플러그 파워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7,500만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연간 매출액이요. 6억 달러가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매출의 50%가량에 해당하는 규모의 부채를 내겠다라는 거죠. 지금 재무 상태가 많이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등장하게 되면서 주가가 11% 밀려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모두 점검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는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동안 11월 연말 랠리가 시작되는 한 해로서 1년 중에 가장 성과가 좋은 달이다라는 히스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감이 더 컸는데요. 그런데 2008년 이후에 가장 성과가 좋지 않은 최악의 11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검정 색깔 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역사적으로 11월에 어떠한 성과를 냈는가 S&P 500을 기준으로 하락폭 또는 상승폭을 기록한 모습인데요. 2008년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그 시기입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닥쳤던 아주 매서운 11월이었죠. 이때 마이너스 7.48%, 7.5%가량의 낙폭을 보였던 S&P 500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음 해에는 바로 5.74% 상승으로 반응을 했던 11월이었고요. 최근에 3년 동안의 11월 달을 좀 들여다볼까요? 각각 5.38%, 8.92%, 5.73%의 성과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아직까지는 3.3%가량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11월을 닫을 때 우리가 이 숫자가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악의 11월을 보내는 와중에 구원투수로 엔비디아가 과연 그 앞단에 서줄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 장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4년차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데이터는 일단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강세장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인데 물론 이 이후의 흐름이 닷컴 버블로 인해서 완전히 꺼져버렸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세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추세로 현재까지 노란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중간중간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 위기가 있었고요. 이러한 덜컹거림 속에서도 뉴욕 증시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나아갔다는 점에서 조금 더 희망을 찾아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들은 과연 시장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는 실정일까?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항상 펀드 매니저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 펀드 매니저 서베이 결과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운용자산 대비 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봤을 때 지금 상당히 좀 현금은 부족한 상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리테일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명백했던 최근의 상승장이었는데 기관이 함께 좀 동참을 해줘야 폭발적으로 연말 내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어떠한 내용들 살펴보면 좋을지 저희가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역사가 깊습니다. 2019년 2분기부터 무려 26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죠. EPS 들여다볼까요? 2023년 1분기부터 11개 분기 연속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우등생이 잘해도 문제라는 것이 계속해서 기대가 높아집니다. 엔비디아는 1등 그리고 더 높은 1등을 향해서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온 역사를 가져갔을 뿐인데 최근 들어서 실적 컨센서스는 높아지고 멀티플은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폭발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 기간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매출의 폭발적인 성장세, EPS의 폭발적인 성장폭 자체는 점차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이전 실적 발표 이후에 포워드 EPS 컨센서스는 8.6% 상향이 됐는데 멀티플은 오히려 30배 가량으로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낮게 보이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엔비디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하나의 큰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후의 흐름은 앞으로 어떤 성장세, 어떤 EPS의 성장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18일 글로벌 비트에서 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젠슨 황 CEO가 2025년, 2026년 합산해서 5천억 달러의 주문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발언이 또 당일에 속보 타이틀을 달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10월에 이미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에서는 과연 이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는데요. 물론 납품이 되는 과정까지 그리고 실적에 반영이 되는 과정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으나 폭발적인 수요를 이번 실적에서도 역시 증명을 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가이던스는 얼마나 상향 조정이 되는가 역시도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인 만큼 엔비디아가 올해 집행했던 정말 많은 투자 금액들을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그리고 다른 빅테크들 역시도 자금을 투자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가 275달러 매수 의견 전하고 있고요. 오펜하이머, 키방크, 모건 스탠리 역시도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닝콜 내용은 아무래도 뉴스프레소에서 전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 과연 젠슨 황 CEO가 앞으로의 가이던스에서 수요를 얼마나 폭발적으로 잡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도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엔비디아의 흐름 그리고 기술주들의 이 흐름들을 좀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보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중국의 수출길이 좀 막히면서 수익에 어느 정도 큰 타격을 좀 입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길이 막히기 전에는 중국 점유율이 95% 정도에 달했는데 지금은 10% 아래로 내려왔다고 하죠. 자, 엔비디아 매출 놀랍게 나왔네요. 570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EPS는 1.3달러 예상 상회한 숫자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간을 시세 바로 체크하고 계신데요. 엔비디아
간밤의 종가는 186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 2.85% 상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 외에서 3% 급등세 시연을 해주면서 190달러 선 뚫어내고 있고요.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은 512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6%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이번에도 역시 우등생답게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은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그 밖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한 뉴스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들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들에 일조를 해주고 있네요. AMD 1.7% 강세, 마이크론은 2.4% 강세로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브로드컴도 1.1%, 인텔 0.7%, 마벨 테크놀로지도 지금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고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눌렸던 팔란티어도 1.5%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ASML, 장비주들의 주가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이러한 혼풍이 깃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봅니다. 자, 지금 속보 내용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악시오스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면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백악관이 대중 AI 칩 수출 제한 법안을 좀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백악관 내 주요 의원들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을 담은 개인 AI 법안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법안에서 이 법안을 국방수권법에서 제외하도록 의회에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사실 확인은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중국으로부터의 매출 그리고 앞서서 어제 전해드렸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출길이 열린 데 이어서 중국까지도 열리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세 그리고 EPS 성장폭도 함께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뉴스 엔비디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자, 더불어서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자료에 따른 내용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스마트폰용 메모리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스마트폰용 메모리라 함은 LPDDR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내용도 역시 지난 18일 글로벌비트에서 전해드렸던 바가 있죠.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발등에 부른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곳에 떨어졌다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렸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따른 내용이었는데 메모리 가격이 10% 상승할 때 이 가격을 소비자에게 완전 전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OEM사들의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EPS가 동시다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있는 LPDDR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가격은 일단 언제 얼마만큼 오를지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OEM사들이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델과 HP, 휴레패커드 엔터프라이즈까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소식이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크게 끌어내렸었는데요. 사실 OEM사들 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컸었죠. 모건 스탠리 에릭 우드링 앞으로 전반적으로 실적이 어떻게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또 짚어줬던 이력이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LPDDR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 가격이 더더욱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들 계속해서 그 시세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의 자세한 내용 그리고 어닝콜과 관련된 내용은 월가워즈에 업로드되는 뉴스프레소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비트 전해드렸습니다.